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덕중앙사회복지관의 정신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최현미입니다. 네, 해피맘 아동가족 상담센터 최성진입니다. 네. 네, 저번 주에 영상을 찍고 저희가 두 번째 영상 네. 촬영을 두 하게 번째 됐습니다. 예. 제가 원래 항상 게스트를 변경하기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게스트가 고정이 되셨어요. 전 특별 게스트로 계속 와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과장님께서 또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계속 네. 게스트를 고정을 저희가 아마 거의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관장님으로 게스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두 번째 사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좀 고민인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좋지 않고 최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달리 둘째는 그 아빠의 빈자리를 그리워합니다. 원래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고 싶었지만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둘째 1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고 버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게임에 더 몰두를 하게 되고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쯤 제 일이 주 2, 3일 정도 집에 오지 않은 일로 바뀌었고 둘째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는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가 없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하여 그 잘못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히 상담 미수로만 판결이 났는데 저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안 그런다고 하는 아이의 말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저를 너무 속였던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고 그 모습을 닮았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면 좋을까요? 정말 길고 자세하게 적어진 사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면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어머니가 참 힘드셨겠어요.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그 남편하고 좀 서로 어려운 일들 나누면서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부모 자녀에서도 서로 역동이 네. 일어나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행복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은 첫째 아이하고는 괜찮은데 둘째 아이하고는 많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집도 있는 거 보고 지금 나타난 현상은 또 게임에 몰두하고 네. 과몰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네. 이 상황으로 보면은 참 어머니가 이 아이들 보면서 굉장히 지금 양육하기가 참 어려우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왜 사춘기가 네. 또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일까? 이제 물론 아이도 복합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지만 이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엄마의 그 태도나 양육 방식이 혹시 어떻게 좀 갖고 있어야 좀 편할지. 네. 일반적으로는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부모들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충류, 도마뱀을 하나 키우고 있다. 집에서요? 네. 파충류? 네. 먹을 거 줄 때, 돈 줄 때, 게임할 때는 주인을 알아보는데요. 그 다음에는 몰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이제 몸은 이렇게 어른처럼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아직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등치는 큰데 원하는 건 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엄마와 네.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붙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게 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중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나요? 엄마가 이깁니다. 엄마가 이겨요? 네. 역시 엄마 힘이 네, 대단한 역시 거예요. 엄마 파워군요, 엄마 파워. 그 정도로 이제 엄마가 이기려면 억압을 해야 되고 뭔가를 감정을 누르고 힘을 갖고 뭐 핸드폰 뺏겠다, 뭐 용돈 안 주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꼬리를 내려요. 근데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위해서 그 자기 의지나 그걸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병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병리적인 아닌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단계 전에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우리가 이 사연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 지금 중년기 엄마하고 사춘기 아들하고의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다시. 다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막 올라오죠? 네. 저희가 마스크 쓰고 안경을 쓰면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이게 여기 김이 서린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또 사춘기 경험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양상은 또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개별화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아이를 이해하는 게 그런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책을 봐서 사춘기 아이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그런 뭐 교육 자료나 혹시 이런 네. 걸 봐야 되는 건지. 이제 사춘기를 알려면 TV 매체나 뭐 책이나 강의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강의를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책이나 강연에서는 한정된 걸로 표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오늘 배운 강의에 사춘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양상으로 나온 건지.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질하고 성격이 다르고 네. 또 환경이 다르고 또 그 아이가 있는 부모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겁니다. 책이나 강연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배우시는 건 좋고요. 그 정보가 우리 아이하고 맞는지를 맞는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엄마가 아이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네,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남편도 별로 못 믿어할 만한 사람이었고, 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 남편을 닮을 것 같다는 불안감, 결국에는 이제 엄마 마음속에 계속 있는 심리적인 그 위험 요인이 불안감으로 네. 있으니까 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더 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속담에 바늘도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도둑이 된다고. 네. 했죠.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바늘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졌는데 이것만 잘 그때 엄마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잘만 양육이 됐으면 바늘 공장 세계로 수출하는 바늘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대부분 아이들이 나는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친구 거 갖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때 초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양상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데 네. 믿음이라는 게, 신뢰라는 게 쉽게 생기나요? 옛날에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거짓말을 하네? 그럼 앞으로 거짓말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세요. 과거에 거짓말을 했지만 오늘은 100번 중에서 오늘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억울해합니다. 99번을 훔쳤는데 오늘은 안 훔쳤어. 근데 엄마는 형사가 돼서 다 아시죠. 너 자백해라. 그러면 억울해서 다음부터는 어차피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뭐 해도 똑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네네. 어떤 반복적인 어떤 이제 잘못된 행동들이 네. 더 강화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이가 정말 거짓말을 하거나 약간 모면하기 위한 말을 네. 약간 했을 때, 포장을 네네. 했을 때 엄마가 그럴 때에도 혹시 네. 아이를 믿어주는 그 입장으로 아이를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건지, 네. 아니면 그때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약간 그것도 고민될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교과서에서는 바르게 훈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거니까 훈육하는 네네.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가 관심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뭐 때를 쓰고 거짓말하면서 2차적인 이득을 얻는 건지 네네. 아니면 실제로 어떤 범죄나 다른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한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그 한 가지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네네. 따라서 다르다는 그래서 거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따끔하게 그 양육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양육을 하면서 더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이하고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혹시 결핍이나 피로에 의해서 이걸 하지 않았는지, 어떤 아이는 엄마가 관심이 없을 때 내가 훔치기만 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줘요. 매와 큰 소리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이게 부쩍 강화가 돼서 관심을 받고 싶으면 동생을 때리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밖에 문제를 일으키면 바빠서 나를 관심 없던 부모가 학교에 날라옵니다. 이게 관심이라고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짓말에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이득이 없으면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 아이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의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아이, 어떤 왜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랬는지를 충분하게 들으면 그게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그게 많이 쌓이면 네네.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없고 굳이 때를 쓰지 않아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우선은 실제로 이 말하는 게 100%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로 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근데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는 훈육해야 될 때입니다. 애매할 때는 진실 쪽으로 가셔야 하지만 그 아이가 네. 이제 실제로 본인이 어떤 때가 됐고 얘기될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말만 들어도 이 애와의 어떤 그 신경전을 할 때 엄마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엄마가 힘이 없으면 지치겠다. 엄마가 네. 힘을 가지고 아이랑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되는 관찰도 네. 제가 여유가 있고 네. 좀 심리적으로 편안해 우리 아이를 바라볼 텐데 지금 보니까 여기 상담 의뢰하신 분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아우, 그쵸. 네, 일하시고 근데 불안감도 많은 중에 아이를 이틀씩 3일씩 안 보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이분한테는 다른 분보다 더 그쵸.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든 과정일 텐데 이 과정을 잘 이렇게 견디면서 일하는 모습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지지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 너 스스로 해라 놔줬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가갔더니 아이가 왜 다가오냐고 간섭하냐고 나 못 믿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발 물러나셔야 되는 거고요. 왜 나는 왜 엄마가 나한테 관심도 없냐? 라고 하면은 그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간섭, 이거 하면은 방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는 교과서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되게 간단한 거는요. 엄마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더니 아이가 반응이 이렇다. 그러면 너무 가까이 갔구나. 살짝 물러나셔야 되고요. 물러났는데 오랜만에 나한테 관심 없어. 표현을 해주면 가까이 가시면 되는데 그 표현을 하기 전에 엄마 생각으로 불안해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이를 다가가면 아이는 멀리 나갑니다. 자석처럼. 불안함이 느껴져서 그런 건가요? 네네, 불안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시고 이 사랑이 크신데 더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쵸, 당연. 그래서 하나하나가 관심 있게 보이다 보니 아이가 느껴질 때는 통제받는 것 같고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 이제 거짓말도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24시간 365일을 통제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불안이 더 높아질 거고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또 지난 회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공하고 실패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작은 성공과 작은 그렇죠. 실패.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거 잘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엄마의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이는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다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엄마가 다 깨워준다. 네. 그러면은 장가가서도 깨워주셔야죠. 본인이 해보지 않고 주변에 다 해주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엄마가 힘이 떨어지면 너는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떼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느낄 때는 아니 지금까지 관리해주면서 왜 갑자기 가족과의 관계는 하나의 원리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원리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어렵다. 전문가가 이 아이를 키워도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상황이 있지만 네. 지금에서 우리가 솔루션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부분은 더 잘하시면 되고요. 이 사랑이 우리 아이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엄마가 이제 사랑이 커서 그 아이가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이한테는 잔소리로 들어간 건지 잔소리.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감사의 마음인지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그럼 계속 하시면 되고요. 나는 사랑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걸로 받아들였다. 네.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네, 나한테 네, 이렇게 네. 네가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어. 맞아.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빠는 억장이 무너지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맞아요. 희생을 하고 했는데. 특히 학원 네. 보냈는데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고 했어. 맞아. 그 엄마는 잘 되라고 학원을 보내주고 그렇죠. 아껴서 줬는데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로서는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100일이나 사랑을 줬는지 얘는 10밖에 안 먹었어. 네네. 근데 엄마가 힘들어서 50밖에 못 줬는데 얘가 50을 다 먹고 60에 네네. 대해서 느껴서 감사를 느낀다면 그렇죠. 정말 잘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달이 잘 되려면 확인이라고 하는 게 혹시 어떤 네.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확인을 해줘요. 싫다. 아 싫다. 좋다. 얼굴 표정. 그러면 학원을 갈 때 나 싫은데 왜 보내? 이거는 그럼 얘는 감사하지 않고 싫은 그렇죠. 거예요. 지금 싫다는 거죠. 근데 또 학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네. 사실은 저희 아이는 학원을, 큰애는 안 보내고 있어요. 자기가 안 간다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하나요? 그냥 중상위권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걔가 꼴찌하면서 안 간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봐야 되는데 어려워. 저기 뭐예요? 엄마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아.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때는 위 쪽에서 놀았어요. 1등하고 몇 등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공부만 하기 싫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부모가 너 학원 가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학원을 다니면서 11시, 12시까지 있다가 집에를 한 3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해봤자 재미가 없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작은 애는 중1인데요. 아직 학원을 가요. 친구, 대부분 공부보다는 친구 때문에 가는데 형아는 동생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필요 없다. 근데 동생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생은 학원 가면 되는 거고 그 큰애는 네. 스스로 하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고 있다. 굉장히 네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말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엄마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언어적인 거 말고 행동, 눈빛 네. 뭐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잔소리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는 안 되잖아. 그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대화와 잔소리는 나 때는 다른 거죠? 말이야. 어. 저는 사실은 나 때는 말이야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좋은 경험이니까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네네. 너무너무 소중한데 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거를 듣고 배우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잔소리는 반복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밥 먹어라가 진짜 건강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잔소리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거라고 하면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먹겠죠. 네네. 근데 잔소리다 그러면은 툴툴대면서 먹겠죠. 배는 부를 수는 있지만 엄마의 관계는 안 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 사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나왔던 것 너무 할 같은데. 얘기들이 많아서 너무 네. 조금 아쉬운 네네 것 시간 같아요.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아이를 믿어주세요. 그냥 방치가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해서 수정보완 하시면 엄마도 행복하게 아이들도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도 이제 곧 사춘기를 맞이하는 이제 아들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춘기를 보내는지 기대가 돼요. 아, 네.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앞에서 좋은 그런 경험으로 잘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좋은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유가 된다면 아직 그 키워보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좋은 경험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힘내시면서 우리 아이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사연을 계속 받고 있으니 또 네. 많은 사연들 접수를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영상 이제 매주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영상 시청하면 항상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